안녕하세요. 수요명 기크루트입니다. 이거 매년 뉴스가 크게 뜨기도 하고 옛날부터 수면 아래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데도 쉬쉬하면서 넘어갔던 시기, 뭐 지금도 그런 거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엔 수면 위로 간간히 꺼내내서 크게 까기도 하죠. 여전히 문제가 없지 않은 그거, 직장 내 성희롱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9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내 성희롱을 보거나 경험한 거 없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안 와닿는 것도 아니죠. 저 옛날에 다니던 회사에서 저 없는 뭔가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건 들은 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 대표가 술 마시고 노래방 2차로 가가지고 술 기운을 빌어서인지 아니면 진짜 술에 취해서인지 어쨌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면죄부를 받으실 수는 없겠지만 노래방에서 인턴 여직원 엉덩이를 세게 쳤다는 이야기, 그런 루머 같은 거 안 듣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거 아닐까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할까 싶지만 직접 현장에서 보았다는 사람들 입으로 들었어도 내가 직접 본 거 아니면 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라도 이 소문이라는 감정적인 명사에 휘둘리면 큰일 나요. 어쨌든 직장 내 성희롱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까지 성희롱으로 해당되는지, 그 부분에선 저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진짜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지 한번 빠르게 보시죠. 여담이지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 1회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그거 안 받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와요. 근데 안 받는 회사들 꽤 있죠. 여기까지는 제가 함구할게요. 전 직원 모아놓고 강사분이 앞에 나와서 성희롱 예방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주의하실 점이요. 성희롱 관련해서 남자 상관에 의한 여직원의 일방적인 피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역으로도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비율로 따지면 잽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반대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걸 젠더 이슈화 시켜서 댓글 다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별을 막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있어요. 부탁드려요. 성희롱 피해자가 전체 직장인 5명 중 1명꼴이라는 설문조사도 있고, 또 저는 신용가지 않는 정부기관 어디에서 2015년 발표한 자료에는 78%가 경험했대요. 직장인 중 78%가 경험했으면 내 주위에 10명 중에 7명, 8명이 당했다는 건데 왜 난 본 적이 없지? 어쨌든 난 이 기관은 좀 신뢰가 안 돼요. 계속 뭐가 맞는 수치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수치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성희롱 관련 신고가 매일 2건이고 1년에 717건이라고 발표했어요. 엄청 많네. 근데 신고 안 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측되시죠? 관련 법령 볼게요.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같은 곳에서 다루고 있고요.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신체 접촉이 없는 한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피해, 그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자기 부하 가해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요. 만약에 성희롱한 사람이 사업자, 그러니까 대표자인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법이라는 게 사실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 하는 예방 차원의 것도 있거든요, 기능이. 근데 그 기능 잘 되고 있나요? 1,000만원 이하라고 하면? 제 빚이 훨씬 많아요, 폐업빚이. 자,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며칠 전에 종편방송에서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경북 영주 지방방송사 고객센터 대표가 그 회사 여직원에게 자기 애인 하라고 수년간 얘기했대요. 고객센터 대표라는 게 뭔지 카민가 좀 이해 안 되지만 그거겠죠. 지방방송사에 하청, 도급 해가지고 모사, 자사 이렇게 해놓는 거. 그래서 자사 그 고객센터에 있던 여직원이 모사에다가 지방방송사에다가 신고했대요. 결과는요? 예상하신 대로일 겁니다. 고객센터 회사 대표는 그 자리 그냥 유지하고 있고요. 여직원은 그만뒀대요. 그 무리를 일으켰던 고객센터 대표라는 분이 직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떳떳하다 라고 하셔서 열이 받아갖고 노동청에도 신고했는데, 노동청 과태료로 벌금으로 500만원 물어내시고 나서 나는 벌금도 냈으니까 이제 완전히 떳떳하다 이렇게 나오신답니다. 엄청 떳떳하시겠네요. 에? 무슨 면죄부 구매 거래 하시는 것 같네요. 에? 이번엔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모에 대한 평가.
두 번째,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이요. 뭐 이상한 사진 가서 보여준다든가 이런 거. 세 번째, 처음 말씀드렸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술 시중 혹은 기억상실 빙자 신체 접촉 같은 거. 네 번째, 특정 부위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부위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 행위. 다섯 번째, 일방적인 신체 접촉 혹은 신체 접촉 강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저는 여성분들에게 아름답다, 예쁘시다, 귀여운 이미지시다 같은 문장 별뜻 없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저에게 들어보신 적이 있고 그때 기분이 나쁘셨다 그러면 진짜 죄송해요. 근데 사실 그게 외모 비하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남자에게 잘생겼다, 수염이 잘 어울린다, 운동 열심히 하신 몸이다 이런 거 욕이 아니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여자분에게도 예쁘시다, 아름답다, 누구누구 닮으신 것 같다 같은 게 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게 희롱이라고 되어 있으면 진짜 제가 범법자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또 이런 컨텐츠를 찍고 있기도 하고 이런 기사들을 몇 개 봤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심을 더 하겠지만 좀 애매합니다 이거. 몸매라든가 특정 신체 부위라든가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남한테도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요. 다 쓰레기입니다. 면죄부를 구매했던 간에 벌금을 냈던 간에 직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간에 다 쓰레기예요. 네 딸이면 어깨 주무르면서 애인 하자고 하겠냐? 오늘 생리하냐고 개소리 하겠어? 네 아들이면 엉덩이 쓰다듬고 운동 열심히 하나 봐 하겠니? 다 쓰레기예요. 아굴창을 돌려쳐도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 새끼들. 딸 아들 같아서 그랬다,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같은 소리 하시는 분들 진짜 가족이 다른 데서 똑같이 당해오면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끔 우스개반 진단반으로 이런 얘기 하죠. 국회의원들 자녀들이 산소통을 메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그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 다 종신형이라고. 국회의원들 비하할 생각 없지만 자녀가 다니던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해갖고 오면 500만원 받고 퉁치자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없던 일로 하자고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국민이 대표로 뽑아드린 겁니다. 가해자를 보호해달라고 뽑아드린 게 아니고요. 정치 유튜브가 아닌데? 죄송해요. 오늘의 결론은 만약에 내 딸이 다니던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집에 들어와서 울잖아요 방문 잠그고. 그 회사 그날 저녁, 그 가해자 집 그날 저녁 불타고 있을 거라는 거.